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예상보다 많이 오셨어요. 예. 시험 본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딱 1년에 한 번만 있어요. 예.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오늘 이 시간 빼고는 없어요. 예. 이제 다음 코스 들어가고 그 다음 코스 들어갈 때도 바로 수업 진행을 하고 1년에 딱 오늘 요 한 타임만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을 끌고 나갈 건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아웃라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물론 들을 때는 아시겠지만 어차피 집에 가시면 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어떤 과목을 공부할 사람이냐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요. 우리 어제 민법 하셨죠? 예, 우리 과목만 사회과학이론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 과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공부할 것인지 그다음에 요즘 시험에 출제 트렌드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학습에 임하시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했어요. 저 강의가 저도 한 23년째인데 많이 했네요. 그죠? 예, 그럼 나름대로 한 분야 20년 넘게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학문이 아니라 우리는 학원은 어떤 스킬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격을 위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전부 다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칠 거니까요.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마음가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지금 여기 오셨을 때 그 마음가짐,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1년 동안 계속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셔야 동기유발도 되고 학습의 연속성도 유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사 시험이요. 이제 36회거든요. 우리가 내년에 볼게 시험 본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해도 돼 어려우면 안 해야겠네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당락을 떠나서 우리 시험의 당락을 떠나서 사실 어때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요. 예.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 재산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내용을 알지를 못하면 그죠? 예,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할 때 이 부동산이란 자산을 알고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첫 수업에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입시학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입시학원에서요. 예, 자제분들 다 입시학원이 뭐 설명회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담당 쌤들이 와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막 그런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어머니 아버님들 요즘 취업도 안 되고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언제 경기 좋은 적 있었어요? 내년은 더 안 좋다 그러는데 그죠? 예, 제가 경제 생활 하고 나서부터 경기 내년에 더 좋아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경기도 안 좋고 대기업들 지금 대대적인 감원한다,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뉴스에 막 어제 오늘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판국에 지금 공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예, 일반 대기업들도 다 뭐예요? 경력직도 뽑지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안 해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뽑으려고 하지. 취업 자리도 힘들고 특히 문과 친구들은 더 힘들고. 근데 왜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돈은 차라리 노후 준비라도 하지. 왜 대학을 보내려고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때 어느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안 간 거보다
졸업장 있는 게 기회가 많잖아요. 오케이, 그게 정답이에요. 네. 변호사 1년에 한 2,000명씩 나오고 요즘 변호사들도 오수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냥 수료예요. 수료. 로스쿨도 로스쿨 나왔다고 해서 다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변시를 거쳐서 그게 오지 나오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번 시험 봐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 영영 없어요. 영영 못 봐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수료. 근데 로스쿨 가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도 그래요. 혹자는 그거 하면 뭐해? 아니 그거 해서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삶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래도 이 지식을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보다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고, 제가 뭐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경험하셨고요.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 된다라고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경험하셨고, 돼요? 돈 많이 벌면 되겠지. 근데 일반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머지 돈 갖고 저축을 해서 아주 그냥 나이브한 생각들 그래서 부자가 된다, 힘들다는 거 다 경험하셨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며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서부터 학원 나올 때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전엔 차를 갖고 다녔었는데 이제 운동할 겸 지하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올 때마다 유튜브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 뭐가 관심 있어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 쭉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제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식들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주거 공간을 마련할까, 이런 것도 연구해야겠고,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남들의, 물론 뭐 그냥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 못 하겠지만, 대부분 경쟁 사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주 동영상 때문에 조금 수위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상만 아니면 그냥 막 얘기해 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에서 생활하실 때 나름대로 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쟁 사회는 치열하고, 그 치열한 과정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포지션을 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라는 이 과목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써먹는 방법까지도 항상, 공부를 끝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항상, 또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대학생 정도가 됐다 그럼 이런 교육도 자제분들한테 해줘서 이른 나이에 정말로 똘똘한 친구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에 너무 해박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애가 크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신혼부부, 그 아주 젊은 친구들이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또 자기 집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반성을 해요. 나는 저 나이에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똘똘하게 벌써 부동산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틀리더라고요. 오늘 또 오다 보니까 경기 더 안 좋아질 거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유튜브를 또 듣고 와요. 또 그럼 반대편 쪽의 유튜브도 듣고 오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과목이요, 그런 걸 배우는 과목이에요. 됐나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투자, 금융, 감정평가 막 이런 걸 배우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부동산 활동을 배우는 과목이 부동산 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제가 강의하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오는 이슈화되는 부동산 정책이나 뉴스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 갖고 있지 마세요라고 하는 하락론자들 있어요. 좋아, 난 그것도 받아들여.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위기가 아는데 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래매요. 근데 더 바보는 뭐래요? 위기가 오는 걸 아는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더 바보래매요. 정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1주택자고 돈도 없는데요. 그럼 1주택자라도 알토란 있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토란 같이 내 재산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20년 된 구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덜 구축인 대로 옮기면 되잖아요. 아파트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 이렇게 딱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자리 라인이 1호하고 4호잖아요. 이거 사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전곡을 뚫렸나? 추워. 했어요? 1층 가면 돼요, 안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가격을 보면 안다고. 왜 1층에 쌀까? 정신승리하면 안 돼. 나 1층이 좋은데 그건 어린이집 할 때나 좋지. 뭔지 아세요? 예. 네. 그러면 동양도 괜찮은데요. 남양이지 뭔 동양이야. 그죠?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집이 동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열심히 모아서 남양으로 가야지. 저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탈출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하락하지 않게 방어할 수 있는, 우리 해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대로 옮기면 되지. 인구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중심으로 들어가면 되지. 나름대로 이런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주택 하나만 달랑 있는데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노후생활 연금이 안 됐는데, 노후 준비 안 됐는데, 그럼 이거 갖고 생활비 받아 쓰면 되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과목이. 그러니까 수업을 듣게 되면 재밌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재밌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라 그러냐? 재밌긴 재밌는데 점수가 안 나오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중개사 공부하니까 여러분 한 석 달, 넉 달 정도만, 한 2바퀴 정도만 돌아가시면 재밌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와 닿아요. 전혀 딴 나라 내용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는 거구나. 거래할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금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 뭐 결혼하면 애들 1억 5천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런 돈 있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미리미리 증여해요. 이렇게. 네, 미성년자 때는 얼마까지,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10년 되고 결혼하면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하면 뭐 3억 뭐 이런 식으로 양가해서 결혼하게 되면 여기는 다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여러분도 어때요? 야, 이런 지식이 어디 있어? 삶의 지식이. 그런데 시험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마음가짐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그래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마지막 수업 때까지 몇 분 살아 계실까? 됐나요? 네, 반 이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멤버가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데스크에 항상 시험이 끝나면 물어보거든요. 네, 중간에 하산하시는 분들 합격자 모임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하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직접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내가 영상을 보고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나오시는 게 좋고, 선택이지만,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대단한 그런 정신 아니면 아마 시간 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동영상 한번 보셔요. 전화 오죠, 택배 오죠, 화장실 가야지, 물 먹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인데 본 거는 20분밖에 안 되지. 나중에 급하니까 2배속해요. 정속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들으네. 그리고 본인이 빨리 들어놓고서 와가지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그를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메모리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저를 믿고 애들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저께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아마 민법쌤이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하셨죠. 네, 오늘 두 번째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 2차 과목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또 뭐예요? 객관식 문제고 오지선 다 들었고요. 평균 60점 이상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목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하는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우리 과목만 사회과학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충 막 설명을 드렸고 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부동산 학은요, 인간이 부동산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집이 필요하면 내가 집을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집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살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겨서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이상 주택을 막 사게 되면 뉴스에서 투기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이렇게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거를 해결하는 사회과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 과목이에요. 근데요, 내가 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약서 쓰나요? 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행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법률적인 내용의 지식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어디서 써요? 사무실에서 쓰잖아요, 계약서. 그럼 우리가 뭐예요?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취득세, 세금 같은 것도 우리 내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세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집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 막 보여주잖아요, 중개사가. 이 물건은 깨끗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숨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 100%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시법에서 배워요. 이 공시법이 이제 공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 보면 누구 소유자고 뭐 거기에 뭐예요? 얼마에 주고 샀고 얼마 주고 팔았고 막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과목을 배워요. 그죠? 예.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요즘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 주변이 뭐 상가 복합 용도로 해가지고 1층 상가고 위에 생활주택이고 막 이렇게 쓰고 있어.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안 된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부동산 공법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땅 갖고 있다고 내 맘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 땅은 이렇게 이용해야 돼. 이 땅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에 꼭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 이 건물은 5층 이상 못 올려. 이게 전부 통제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 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질 수 있으니까 정부가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야 니네 부동산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과목이 바로 중개사의 시험 과목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법률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임하실 때 아마 이들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어서 아마 어저께 민법 들으시면서 아씨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예. 또는 재밌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쓰는 언어를 빨리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제 11월, 12월 달은 아주 정규 강의가 아니에요. 예, 들어가기 전에 몸 푸는 과정이에요. 워밍업 과정인데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은 주구장창 뭐만 공부하신다? 민법만 공부하셔요. 우리 부동산학은 수업만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복습이라는 걸 하지 마셔요. 예, 1월 달부터 하셔도 된다. 처음에 입문하셨을 때는 이 법률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읽을 줄 알고 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포커스 맞춰주시고요. 저하고는 2달 동안은 그냥 수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60점 이런 건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 반타작만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20개만 맞히자, 확실하게.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내 20개는 무조건 해준다고 얘기했거든. 올해도 20개가 뭐야? 갖고 오라고요. 문제를 갖고 오면 제가 체킹을 해드립니다. 어디서 나왔는. 네. 반드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50점 나오면 합격이 안 되지만 우린 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합격된다는 거 아시죠? 예, 평균 60점이니까 어느 한 과목이 조금 점수가 안 나와도 어느 한 과목에서 메꿔주면 돼요. 과락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락은 웬만하시면 잘 안 나와요. 깔아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정도 공부했는데 과락 나왔다, 그건 공부 안 하신 거야. 그냥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신 거지. 대부분 공부하시게 되면 떨어지는 분들도 한두 개, 두세 개. 그러니까 보통 떨어지시는 분들은 50점에서 60점 사이가 많아요. 합격하시는 분들은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많다고. 60점을 정규 분포를 해가지고 여기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그럼 몇 개 차이 안 나요. 근데요, 여러분 모든 시험이도,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 아씨, 조금 이게 왜 이렇게 틀렸지? 이거. 아씨, 왜 틀렸지? 꼭 두세 개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쉬운 문제들이. 그래서 쟤는 항상 그래요. 많이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셔라. 주는 문제 실수하지 마셔라. 우리 축구든 야구든, 뭐 저도 운동 좋아하지만 축구든 야구든 우승하는 팀들을 보게 되면 잡아야 될 팀은 반드시 잡아요. 예. 근데 잘 나가는 팀이 잡아야 될 팀 못 잡고 비등비등한 사람은 어렵잖아요, 승점 따기가. 그러니까 주는 문제는 반드시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어렵게 나오는 것은 난이도 조절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못 풀어. 그런 걸 빼주고요. 문제도 상중하 난이도별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난이도까지만 커버하시면 충분히 20개는 맞을 수 있다. 나머지 찍어도 2개는 맞을 수 있다. 2개 모자르는데요, 얘도 꺼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꺼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문제의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6과목이요 따로따로 구별이 잘 안 돼요. 아마 어저께도 민법쌤이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차 과목의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에 2차 과목 내용이 5개, 조금 넓게 보면 6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이 우리 1차 과목에 시험 문제 들어올 때는 기본적인 거, 한 문제 빼고는 제가 봤을 때 한 문제는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2차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었지만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쉬운 것도 못 푸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쌤이 그랬을 거예요. 다 같이 하시라고.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문제는 요 중개사법 문제에 민법의 판례가 우르르 출제가 돼가지고 동차 아니라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어요. 작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1, 2차 과목은 같이 동차로 하시는 게 오히려 합격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과목의 연계성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기초과정 11월 달 12월 들어도 어떤 과목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파악할 정도지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과목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골고루 공부를 해주셔야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학습 간의 연계를 좀 해야 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전 과목을 동차로 하시는 게 좋다.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1차만 해야겠는데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2차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들으시면서 공부는 1차에 집중하시고
수업이라도 귀동량이라도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차. 됐습니까? 자, 출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우리 과목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부동산학 과목은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대략 뭐 올해는 31개 하지만 대부분 30개 정도. 계산 문제가 올해는 9개. 근데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표를 봐야 되는 문제까지 하게 되면 10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이론은 30문항, 계산은 10문항 이렇게 출제돼요. 우리는 한글도 안 되지만 산수도 안 되고, 그죠? 예, 한글도 안 되는 말이 뭐예요? 요즘 우리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문해력,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독해력, 문해력이 딸린다는 뉴스 많이 보셨나요? 예, 실제 입사 지원이래요. 성명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쓸 거 아니에요. 빵빵빵. 오케이, 주소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어디 뭐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아이폰 이렇게. 그럼 난 갤럭시냐? 이렇게. 독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예. 그러니까 우리 막 이렇게 쓰는 용어들 하도 이렇게 요즘 애들 함축적인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독해력이 많이 떨린다. 자, 이게 뭐냐면 이론 문제 풀기 위해서는 국어가 좀 되셔야 되고, 예,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산수가 좀 되셔야 되는데, 이 산수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3월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왜요? 뭘 알아야 풀지. 뭘 알아야. 공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계산 문제 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쌤들이 단계마다 나가는 게 다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어요. 요때쯤 되면 뭐가 나가고 요때쯤 되면 어떤 게 나가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그래서 계산 문제는 3월 과정부터 들어갈 거니까 이때부터 계산기를 사용한다. 우리에게 희소식. 우리는 애들처럼 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은 계산기를 줍니다. 근데 우린 계산기를 줘도 못 푼다. 됐어요? 예. 근데 우리 계산이 엄청난 계산하냐? 아니요. 사칙연산만 하면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물론 모의고사 때 다 연습하고 갔어요. 연습하고 가도 실전에 가면 못해요. 자,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그러면 맞춰요. 6이라고. 그죠? 오케이. 자, 1번입니다. 두 번째. 2 곱하기 네모는 6이에요. 얘는요? 못 풀어. 자, 첫 번째 느낌하고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이 느낌하고 2는 6인데 여긴 뭐 들어가요? 이 느낌하고는 달라. 난이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얘가 쉽죠? 얘는 못 풀어. 자, 그 임의의 숫자 이제 문자로 x. 그럼 우리가 2x는 얼마예요? 6. 그러면 2하고 x하고 문자하고 아무런 사이가 없으면 여기는 뭐예요? 곱셈. 그럼 x 갖고 하려면 곱셈 넘어가면 나눗셈.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안 되시는 분이 많다. 근데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전도 안 됐었다. 우리 수학은요 이래요. 선생님 저희 계산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옛날에 수학 좀 하셨냐고. 아니요,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뭘 색다르게 생각하시냐고. 옛날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던 건 정상이잖아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막 자괴감이 빠지지. 얘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근데 우린 수학은 옛날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되니까 정상. 근데 이런 기초적인 걸 제가 다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계산기 갖고 오세요. 그러면 계산기라도 좀 갖고 와요. 9월달 막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는데도 안 갖고 와. 핸드폰으로 하셔요. 계산기의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계산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계산기 갖고 오시고,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아직 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 그런 계산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거 사시면 돼요. 가격은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거 필요 없고 무슨 다양한 기능이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쌀집 계산기만 하면 되는데 계산에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산이 항상 우리의 이제 어떻게 돼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데요. 자, 10개가 다 어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올해도 제가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계산 문제 쭉 정리해 준 거에서 6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10개가 다 신선한 문제냐? 아니요.
10개는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응용된 거예요.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10개를 다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3문제 정도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 때문에. 근데 항상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3개는 그냥 이러면 정답이 나오는 거, 이러면 그냥 풀 수 있는 게 3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할 때 5개만 맞자. 마음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5개 정도는 충분히 풀 수가 있고 10개 풀 시간도 없어. 그렇게 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마음가짐을 잡으실 때 100점 맞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해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인 중개사 수준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빨리 봐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학습 분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고 3월 달부터 핵심 이론 기출 과정 들어가면서 실제 계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응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월 달부터 해도 충분해. 7개월 동안 하는데 10월 달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네. 1월 달 지금 1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5월 달까지는 계속 이론이에요. 이론인데 이론이 몇 바퀴 돌아가나 보세요. 자, 11월 달, 12월 달 7주 과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12월 말에는 수업이 없을 거예요. 연말연시 때는 아무래도 명절 끼고 막 이럴 때는 성인들은 아무래도 바쁘거든요. 왜요? 수업을 해도 안 나오셔. 본인들이 안 나오셔. 그죠? 그러니까 명절 안 나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는 휴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는데 11월, 12월 달은 기초이론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몸 푸는 과정이에요. 워밍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내용을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과목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제목만 보셔요.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요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부동산 총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케이, 요건 빼고요. 뒤에 것부터 보세요. 경제, 투자, 금융, 감정평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요 공급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그냥 사고 파는 행위를 갖다 경제라고 해요. 뭐 재화나 서비스 막 너무 어려워. 그냥 사고 파는 거. 자, 우리 집을 샀어요. 경제 활동 하나요? 하잖아요. 오케이. 여윳돈 있어가지고 상가도 하나 샀어요. 투자 활동도 하나요? 오케이.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잖아. 맞아요? 오케이. 근데 투자할 때 돈이 없으면 좀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집 살 때 돈이 없으면 빌리죠? 자금 융통 줄여서 뭐라 그래요? 금융이라고 해요. 근데 은행에서요.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가치를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은 쉽게 주택같이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대출 받을 때는 은행에서 평가서를 한번 받아오라고 그래요. 네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감정평가사 사무실에 가서 우리 집 얼마인지 평가 좀 해주세요. 그 평가된 금액을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예. 근데요, 제목만 보시면 경제, 투자, 금융, 감정평가 어떤 냄새 나요? 돈 냄새 안 나요? 돈 냄새. 돈 냄새가 난다는 거는 뭐하고 연결돼 있다? 계산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몇 개 출제되나? 올해 것만 보면 2개, 하나, 2개 이렇게 나왔나? 7개. 10개에서 7개면 여기가 70%네? 끝, 상황 종료. 어디를 중심적으로 하시는지 아셔야겠죠? 어디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는 딱 제목만 보다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올해는 60%, 많이 나올 땐 70%까지 출제가 되는 개수로 따지면 계산 문제 포함해서 전체 문항수를 따지게 되면 60-70%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근데 계산이 나온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러면 제가 기초과정 때 쉬운 것만 해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려운 거 딱 하면 욕 나온다고요. 처음부터 저는 어려운 거 갖고 할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쉽게 설명해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분수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올해 출제 문제인데요.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풀 수 있나 한번 보셔요.
제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상가에서 제가 임대료 받아요. 그 임대료는 저한테 뭐예요? 수익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 상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평가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저희 집 얼마 정도, 제 상가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갈까요? 평가 좀 해주세요. 돈 주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저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임대료 얼마 받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에 1,000만 원씩 받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대료 1,000만 원은 저한테 수익이잖아요. 그랬더니 한 그럼 1억 정도 나가요, 상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시장의 이자율이 암산하기 좋게끔 하는 거예요. 시장의 이자율이 10%거든요. 10%니까 1억 정도의 가치는 나갑니다. 핸드폰 있으신 분들 나눠보세요. 1,000만 원 나누기 0.1, 1,000만 원 나누기 10% 누르면 1억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올해 계산 문제예요. 올해 물론 이자율이 아니라 환원율이라고 나왔지만 하여튼 이런 의미. 몇 퍼센트예요? 요거 주고요. 요거 주고요. 요거 찾으라는 거였어. 들을 땐 굉장히 쉽죠. 예. 근데 표현들이 어떻게 돼요? 표현들이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야. 그런 표현들 했지만 요게 올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요 수익이 얼마인지 찾아서 요거 하고 요렇게. 그럼 요 10%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공식 알려주거든요. 6 나누기는 3이라고. 자, 그럼 2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6 나누기 3은 2. 6 나누기 2는 3. 그러면 3 나오려면 6 나누기 2 하면 3 하면 되고, 2 구하려면 6 나누기 3 하면 이거 하면 되고, 그러면 6 구하려면 이거 구하려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되지. 2, 3은 6. 됐죠? 예, 이 엄청난 공식을 이해를 잘 못하세요. 당황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억의 돈이 있어요. 은행의 이자율이 10%면 은행에서 이자 수익이 얼마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 생기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상가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정도의 가치는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비싼 거는 임대료도 많이 받나요? 부동산이 비싸면 임대료도 많이 받죠. 그럼 수익이 2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얼마짜리요? 2억짜리가 되는 거지. 그럼 비싸면 임대료도 많이 받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올해 기출문제. 자, 그러면 어떤 논리를 접근할 때 제가 그래요. 이 내용들이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리적인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 심화 과정 들어가고 막 진짜 문제풀이 막 들어가는데 그때 기초적인 내용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정규 과정은 1월 달부터 들어가지만 이 기초 과정을 들으신 분들하고 안 들으신 분들하고는 언제 차이가 나냐? 뒷심발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만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짬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래야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내게 되는 거지. 예, 그냥 입력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용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떤 내용이든 다 이해하라고 그러죠, 쌤들은. 예,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이해하는 건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다 공식 하나하나를 설명을 여러분한테 직접 다 드릴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응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초과정은 들어갈 거예요. 아직 뭐 내용은 제목만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서 많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정책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정책론은 경제론을 알아야 정책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갖고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중심으로 나가겠고요. 이제 가장 이해력을 요한다 그랬으니까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내년에 시험 보기 전에 경제론 때문에 죽겠어요, 투자론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말 하지, 총론 때문에 죽겠어요 요건 빼고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뭐 관리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요 파트가 여러분 1년 내내 발목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어떻게 극복하시느냐가 당락에 결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빈출이 잘 안 되는 곳은 힘을 빼셔야 되고, 많이 나오는 데는, 빈출이 높은 데는 그건 당연히 힘을 줘서 공부해야겠죠. 완급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정규과정 언제부터 들어가요? 1월부터 들어갑니다. 1월부터. 그러면 연말은 좀 쉬고 1월부터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1월부터 10주 과정으로 기본 과정이 들어갑니다. 요때 이제 뭐예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 안 했던 내용들. 그때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요때 다룹니다. 그러면 요때 다루게 되면 우리 기초 과정에서 했던 내용은 2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교재가 임시로 보는 거예요. 주교재가 아니에요. 예, 과목당 이 교재 한 2배 정도 되는 게 아마 6권이 나갈 겁니다. 기본소만 이만큼. 기본소가 나오게 되면 기본소하고 제가 이제 연말에 필살기 자료라는 게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가 두껍죠? 이 기본소를 요약한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거하고 같이 겸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만 보셔도 합격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만 해도 합격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읽어주셔야 된다.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교재 볼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앞에 처음에 기본서를 충분히 읽어주시면 독해력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론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접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배운 이 이론이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 그 컨셉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습하실 때 요 내용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학습의 방향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론은 이해가 다 되는데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걸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뭐예요? 배운 이론을 문제하고 접목을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 따로 이론 따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론을 문제하고 겸용을 하는데 아직은 문제 풀 수 있는 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지문을 갖고 OX 문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객관식이 무슨 문제예요? OX 문제예요. 옳은 거 구해라, 틀린 거 구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OX 문제니까 한 지문 한 지문 한 지문씩 지문을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같이.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았고, 2바퀴 돌았고, 3바퀴 돌아갑니다. 이제 3월 중간부터 5월 달까지 역시 10주 과정으로 뭐 들어가요? 기출 문제하고 핵심 이론. 자, 문제를 이제 어때요? 완성된 문제 갖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이론 과정이에요. 이론 과정인데 이 이론 과정을 뭘 확인하면서 문제를 같이 확인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심화 과정인데 실제 시험의 난이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심화 과정 이 수준까지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 내용이 종합적으로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경제론 하게 되면 경제론의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 투자, 총론, 평가, 금융이 막 뒤섞여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종합형으로. 그래서 1, 2월 달에는 종합형 문제를 풀 수가 없고 2바퀴 정도는 돌아가야 3번째부터는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접근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출문제하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쌤 이거 사야 돼요? 성경책입니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이거 사야 될까요? 사야 됩니다. 됐나요? 우리 시험 문제는 대부분 4분의 3, 40개면 30개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맨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맨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창조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창조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어차피 내가 다뤄보지 못한 문제는 유형은 못 풀어요. 계산 문제도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올해 나온 거예요. 이런 의미. 2x는 u, x는 구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되잖아요. 그죠? 예. 3분의 2x는 6, 그러면 x는 이건 못 푼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올해 분수 나와서 못 풀었어요. 작년에 분수 나와서 연습했거든. 모의고사 했거든. 근데 올해도 나왔어요. 제가 시험 보면서 에이 못 풀었네 또. 왜요? 분수만 나오면 못 푼다.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줄 때와 요렇게 줄 때가 다르다. 다양한 패턴을 이제 뭐예요? 문제 갖고 연결해요. 그러면 요 단원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취지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단원별로 모아놓으니까 그 단원별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럼 매번 응용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 문제집이 나오면 무조건 사셔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대출 받아야지. 무조건 사셔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건 제가 프린트로 기출문제가 또 나갑니다.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문제 갖고 있다가 철해 놓으시면, 스프링 달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3월달, 5월달까지가 이론 나가고 이때서부터 이제 뭐예요? 계산 문제를 다루면서 계산기 사용하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하고 여러분 학습할 겁니다. 이제 6월달부터 뭐 들어가요? 문제 과정이 들어갑니다. 6, 7월 달에 문제가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기출을 뭐 한대요? 응용.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우리가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럼 그거를 살짝살짝 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4분의 3은 계속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라 그랬잖아요. 변형하는 거니까 요 응용하는 과정을 예상 문제 풀이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6월 달부터는 완전히 뭐예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설명하게 되죠. 자, 이때는 또 뭐예요? 단원별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경제론 배웠으면 경제론 문제만, 오늘 투자론 그럼 투자론 문제만, 오늘 금융이면 금융 문제만 집중적으로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바로 6월달, 7월달 들어갑니다. 자, 이때 되면 이제 예상 문제집이 나와요. 예산 책으로 된 예상 문제집을 우리가 놓고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요약집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 들어서 뭐 그냥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 어차피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그래. 요 순간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제 9월 달 들어가게 되면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요. 6, 7월 달 8주 과정 예산 문제 들어가면 4주 과정으로 단원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계속이요. 계속 단원별로. 그 단원별로 한다는 건 뭐예요? 단락하면 그 내용을 공부하면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모의고사식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그러니까 2달 과정의 분량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경제론 했다. 내일 투자론 한다. 그러면 전날 배웠던 경제론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과정이 2달 과정, 8주 과정으로 나가니까 8주 과정을 다시 어떻게 돼요? 4주 과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력을 높이는 거예요. 성인들은 애들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뭐 애들도 집중력 없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는 왜 집중력이 떨어지냐? 생각할 게 많어. 여러분 지금 수업 듣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 왜? 조금만 있어봐요. 이제 교재 옆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핸드폰 증권시장이 나온다니까 빨간불 파란불 계속 올라가면서 수업도 들어야지, 증권시장도 봐야지, 막 전화해야 되지, 밖에 문자도 카톡도 해야지, 바빠.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때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회전 써요. 회전 계속 짧게 해가지고 회독수를 늘려나가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연습지에다가요 글씨 쓰고 지우개로 처음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오케이. 근데 2번 쓰고 또 지우고 3번 쓰고 또 지우고, 지우는 건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쓰고 지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글씨가 써 있잖아요.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런 학습 방법이에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요. 그러면 해만 되면 계속 그때 되면 그때 내용이 나오는데 8주를 4주로 줄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4주 끝나면 이제 뭐예요? 요때도 모의고사 문제지가 나옵니다. 이때도 필살기는 꼭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뭐 나와요? 4주를 다시 어떻게 해요? 2주 분량으로. 요때 백선 쪽집게라고 해서 이론과 계산의 자료가 두 가지가 나갈 거예요. 이때 이론은 지문의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장에 뭐 갖고 가요? 요거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거짓말 아니에요. 올해 백선 자료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셔요. 맨 마지막에 임대주택의 시사적인 임대주택의 내용을 맨 마지막 장에 정리를 쭉 해줬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아침에 그 임대주택 종류만 좀 보시고 시험에 입어라. 올해 27번 문제가 몇 번 문제 나왔어요. 통합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맨 마지막 장에 실어놓고 시험장에 아침에 가셔서 그거 한번 보셔라 그랬더니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시험장에 갖고 갈 자료예요. 계산 문제는 갖고 가는 거 아니고 이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분량을 2주로 해서 정리해주면 나머지 9월달부터 10월달 4주 과정 동안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 실제 유형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지를 놓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해설 강의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OMR 카드 쓰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나가지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나오니까 2주를 매주 1주 매주 한 바퀴씩 돌려주는 거예요. 회독수를. 그래서 왜 한날에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수학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덴박 구별이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떤 거라도 갖고 가면 다 풀어줘요. 내가 미분을 모르겠다. 야 미분 좀 설명해주면 뭐 이렇게 된 거. 야 방정식 모르겠는데 그럼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방정식 막 공부하는데 미분 갖고 야 설명해줘 그러면 야 안 보여 나 지금 하는 거? 나 지금 방정식 하잖아. 이거 물어봐. 다른 거 물어보지 마.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느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돼요? 다 풀죠. 이게 일주에 전체 내용을 한 바퀴씩 돌려주는 거예요. 역시 문제는 다 다르게. 그래서 요 동형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점수가 요때 이제 상승합니다. 급격히 상승합니다. 대략 60점대 근처. 막 7, 80점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50점에서 60점 그 사이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럼 전에는 한 40점 이렇게 나오다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 60점 정도 나오실 때 대부분 시험장 가십니다. 시험장 가셔서 60에서 70점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과목을 해야 되니까 힘 조절 잘해야 되고 어느 한 과목에 몰입하신다고 다른 과목에 펑크 나면 안 되잖아요. 시간 안배 잘해야 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보러 간 게 불과 지난주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하산만 하지 않으시고 저하고 함께 끝까지 해주신다면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과정이 조금 있으면 추워요. 날씨 풀리면 졸려요. 따뜻하지. 그죠? 장마 오면 축축해요. 스키차. 여름이 더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선선하면 이제 할만한데 시간이 없네 이제. 그죠? 이러면서 계절이 바뀌는 순간을 굉장히 빨리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부동산학 과목은 이따가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제목만 좀 볼게요. 어떤 걸 공부하는지 목차 한번 보시면 자 부동산 총론이거든요. 여러분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올해 출제 문항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 그럼 제가 항상 우리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써놔요. 화면 잡아주세요. 이렇게. 온라인 오신 분들은 이게 다 자료가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늘 배울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 총론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총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목차를 제가 써놓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목차를 써놓냐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많이 물어봐요.
예.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으로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모르셔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 게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걸? 근데 우리 형제님들 잘 생각해봐요. 자기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를걸? 겨울 옷이. 근데 우리 자매님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지금 냉동고에 오징어 있죠 지금. 냉동실에 가면 오징어 있잖아, 안 먹은 거, 냉동된 거. 자, 우리 형제님들은 몰라요. 냉동고에 뭐가 있는지, 냉장실에 뭐가 있는지, 김치 어디 있는 건 알지만 잘 모른다고. 근데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도 옷 찾을 때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장 가면 유니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유니폼 어디 있어 그러면 맨날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 어디 몇 번째 가면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직접 했으니까. 자기가 빨래 개 가지고 넣어놨으니까, 그죠? 근데 누가 대신해 주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이 어디 소속이고 어디 소속에서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시험 보게 되면 야 이게 어디 있지? 교재를 못 찾아.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를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목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나갈 때 자 지금 이거 할 거예요. 자 다음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예, 그리고 오프라인 분들은 아침에 오셔서 좀 보시라고. 오늘 이런 거 공부할 거구나 라고 하는 제목만이라도 좀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보통 총론은 한 3문항 정도. 여기서 틀리면 치명타예요. 주는 건 반드시 맞춰야 되고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경제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기초과정의 경제론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것들은 기초과정 안 해요. 예, 그냥 30분이면 끝나고 1시간이면 끝나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1번은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해하는 올해는 몇 문제? 5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예, 제목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직 안 배웠으니까 경제론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세 번째 정책론인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배워요. 올해 몇 개? 7개 출제가 됐어요. 7개인데 7개 중에서 5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2차 과목에서. 오케이. 2차 과목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5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2차 과목 하시는 분들은 하나 빼고 4문제는 서비스 문제. 오씨 땡큐 오 땡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트렌드가 이래요. 과목의 영역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문제가 막 중개사법에 나오고 공법 문제가 막 개론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요. 세법 문제도 하나 나왔고 세법 문제 하나 나왔고 공법 문제 4개 나왔고 5개. 그럼 2차 과목하고 동차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책론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법률적인 정부의 행위들 그런 거에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올해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작년에 몇 개 나왔어요? 8개. 올해가 역사상 제일 적게 나오네요. 투자론이. 보통은 6개, 8개 요 사이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럼 올해 나온 거 이거 나왔다고 내년에도 3개 나와요? 아니요. 다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내년에 되면. 네. 그럼 이 투자론이 원탑이에요. 원탑. 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요 부동산 투자론이 여러분들 1년 내내 아마 발목 잡을 거예요. 네. 엄청난 공식과 엄청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금융론. 네, 작년에 금융론 3개 나왔는데 올해는 5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만인 7개까지 요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잡아도 요 3개 파트가 아닌 1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 이렇게 15개에서 많이 나올 때는 18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활동론인데 이거는 목차가 여러 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둘, 개발 둘, 마케팅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올해 7개, 작년에 6개, 많이 나올 땐 8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보통 6, 7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별표시 친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보셔도 되고 몰아치기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조금 있다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소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건데 그 내용은 유도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갖고 저하고 수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제일 좋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아니, 기간만 1년이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저께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니까 어때요? 뭘 어때? 천근만근이지. 뭐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앉아있는 것도 힘들다고. 예. 그래서 시간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또 우리 국어 돼요? 안 돼요? 국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기본서. 근데 기본서도 항상 초반에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문제 풀이할 때는 6과목이 막 전투적으로 달릴 때는 책 볼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읽어주시면 그 힘이 나중에 발휘가 돼요. 기본서 갖고 하시고요. 점수는 언제 나와요?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막 여러분이 생전에 맞아보지도 못했던 점수들 막 30점, 40점이 막 나와요. 거기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점수가 나온다고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공부가 안 됐는데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이것밖에 못 만나 이렇게. 그죠? 그러지 마시고 점수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꾸준히 학습하시라고요. 몰아치기 쉽지가 않다. 우리의 저장의 기억은요, 그렇게 안 돼요. 옛날보다 지금 다 바보가 돼버렸어요. 핸드폰 때문에. 애들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잖아. 생각나요? 아들 이렇게 돼 있잖아. 엄마, 아들, 그죠? 또 마눌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는 마누라 핸드폰이 마눌님으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공포와 존경이 함께 들어간 거죠. 전화번호를 몰라요. 갑자기 물어보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나도 내 전화번호 잘 모르는데. 은행에서 갑자기 물어보면 이렇게 된다. 핸드폰이 바보 만들었어요. 그렇게 몰아치기 안 된다니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이러니까 꾸준히 썼다 지웠다 썼다 회독수를 늘려가셔야 됩니다. 예. 상담은 누가 하고요? 쌤들하고 하세요. 제발. 당신들끼리 하지 마시고. 서로 안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왜 고민하고 30분을 허비했느니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되고, 또 급하면 뭐 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제 다 데스크에 물어보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지만 저랑 못 보는 영상 보시거나 이러면 인터넷으로 질의응답하면 하루 안에 답변이 나가게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쌤하고 하셔요. 서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고민하지 말고. 그러다가 야 그냥 외워 이런다 또 해결이 안 되면 야 그냥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죠. 애들 믿고 장영 믿고 끝까지 오시면 돼요. 내가 이 쌤하고 1년 동안 같이 갈 거다. 우리는 여러 쌤들 과목마다 있기 때문에 이 쌤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쌤은 나랑 맞을 수가 있고, 그 들어보시고 나랑 이 사람은 궁합이 맞아. 그러면 그 쌤을 믿고 1년 동안 가시는 거예요. 이 쌤 저 쌤 듣다가 학습에 나가는 어때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기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메인 선생님을 정했으면 서브는 괜찮아도 막 그렇게 시간이 많어? 시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쌤만 딱 믿고 끝까지 가시고, 자료도 제가 드린 자료만 보시라고요. 됐나요? 공부도 안 하면서 그냥 자료만 여기저기서 이렇게 확보하고 뿌듯하셔가지고 다 깨끗하고, 그죠? 막 책장이 넘어가는데 소리가 나. 막 하도 안 봐가지고 앞에만 시커멓고 20페이지 뒤부터는 깨끗해. 근데 봐요.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공부하다가 12월 말 정도 되면 바빠. 그럼 빠져.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럼 매 코스 들어갈 때 첫째 주는 버글버글해요. 2주, 3주 가면서 또 한 사람씩 슬슬 빠져. 그러다가 이제 말 되면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믿고 저를 믿고 공부하시면 1년만 충실하게 성실하게만 나와주신다면, 또 영상을 들어주신다면 합격으로 보답할 거예요. 이 시간을 허투루 여러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재밌게 여러분들 학습에 동기유발을 시켜주면서 끝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믿고 끝까지. 되셨나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